돈가스 피를 벗겨서 안에 있는 살코기만 좀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살을 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편이긴 하죠. 굳이 먹어야 될 상황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를 조금 벗기는 그런 노력 같은 거라도 한다면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피부와 리프팅의 진심인 닥터짱. 닥터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네.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던가 특히 식습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음식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음식 베스트 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원장님께서는 이 다이어트 할 때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과일이요. 이 과일이라고 하면 모든 과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도가 좀 높은 과일이요. 이런 과일들을 이제 얘기하실 때, 나 요즘 비타민 섭취 되게 잘해. 나 요즘에 건강식해 하면서 과일 딱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 지수를 좀 많이 올리기도 하고 지방으로 좀 전환이 잘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되게 바쁘시거나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남편도 이제 밥 차려줄 거 다 차려줬더니 나 이제 좀 편하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과일로 이제 식생활을 때우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과일 먹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있죠. 몸은 정직하다고요. 이 과일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과일을 좀 줄여주시거나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삼시세끼 그냥 과일 주스로 때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특히 주스로 마시면 이게 생각보다 당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린 과일도 사실 굉장히 좀 혈당 지수를 많이 높여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일 말고 짱 원장님은 또 다른 음식 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음식은 떡 그리고 면,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딱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떡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그냥 아침 대용으로 밥 대신 그냥 드시는 경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먹기도 좋고, 그리고 조금 먹으면 허기가 금방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조금씩 매일 주워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그냥 밥 대신 떡으로 그냥 대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떡이 생각보다 혈당도 많이 높일 수 있고, 그 혈당을 높임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늘림으로써 또 지방세포를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면 자체가 무조건 좋지 않다기보다는 면이 생각보다 쌀이라던가 그런 것들보다 혈당도 많이 높일 수 있고, 또 보통 면을 먹을 때 국물을 뭐를 먹죠. 그렇죠. 국물을 많이 먹죠. 국물을 먹게 되면 안에 있는 나트륨 성분들이 몸에 부종을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문제를 조금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떡, 면,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과일이라던가 떡, 면 이런 것들이 조금 먹고 골고루 먹는데 이걸 이제 추가로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과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조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얘기 드리면 되게 울상짓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오시면 제가 과일 이거 좀 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얘기 드리거나 이렇게 떡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럼 원장님 저 뭐 먹고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밥을 드시면 차라리 나아요. 이럴 경우에는 네. 또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음식,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에요. 이게 물은 사실은 적당하게 먹으면 몸에 되게 좋거든요. 순환도 좀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는데, 나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러시면서 갑자기 뭐 물을 3리터, 막 4리터 이렇게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막 온몸이 땡땡 부어 있거나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부어 있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물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 경우예요. 오히려 몸에 순환을 조금 느려지게 하고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과량의 물 섭취는 이렇게 도움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어느 정도 물을 드셨던 것이 익숙했던 분이라면 상관없을 수 있는데, 보통 많은 여자분들께서 평소에 물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다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식사 제대로 하지 않고 물만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찐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식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뭐 식이섬유들을 좀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좋은 거는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남들처럼 뭐 굳이 막 뭐 7시, 12시, 6시 이렇게 지켜서 드실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딱 일정한 시간에 일 주는 게 좋지 갑자기 밤에 전화 와가지고 일 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똑같아요. 밥 먹는 시간도 항상 일정하게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뭐 정말 피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하면 그럴 땐 좀 조금만 드시는 것도 좀 중요해요. 장 원장님도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아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좀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쵸, 많이 봤죠. 저 아기가 뭐 저희가 돈가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돈가스를 먹으면 이제 꼭 엄마도 먹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돈가스 피를 벗겨서 안에 있는 살코기만 좀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살을 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편이긴 하죠. 물론 맞습니다. 이제 무조건 뭐 안에 있는 고기만 먹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다이어트를 만약에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굳이 먹어야 될 상황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를 조금 벗기는 그런 노력 같은 거라도 한다면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벗겨진 피들은 이제 저 같은 남편이 보통 먹게 되는데 덕분에 이제 살이 조금 찌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찐 원장님 항상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애한테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드셔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쓰레기통처럼 이제 입에 열심히 아니요, 넣고 지구가 아프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애한테 하잖아요. 지구가 아프니까 네,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참 이제 조금 슬프게 이제 이야기가 끝날 것 같긴 한데 좋은 역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저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병원에서는 사실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에 대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찐원장님이 특히 고객님들께 카카오톡 같은 걸로 피드백도 드리면서 어떤 음식이 조금 좋은지 카운셀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생활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이어트 할 때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음식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른 정보를 함께 공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짱 닥터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